이종배 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예, 잘 계셨습니다. 예. 자, 뭐 당협위원장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좀 예.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탄핵 전에는 예. 이제 서울시의원 재선을 준비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 탄핵 이후에 아시겠지만 예.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지금 뭐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안 막 엄청 끙끙 앓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예. 어떤 길을 가야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마이크 좀 예, 당겨 주십시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이제 길거리에서 투쟁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싸움이다. 근데 이왕 싸우려면 좀 스피커를 크게 해서 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더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을 신청해서 당협위원장이 된다면 훨씬 스피커가 커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과 제대로 한번 싸우기 위해서 이번에 당협위원장을 신청했습니다. 당협위원장 어디 신청하셨어요? 예, 동대문 갑 신청했습니다. 동대문 갑입니까? 예. 동대문 갑이면은 무슨 동이 있는 거죠? 그게 회기동, 뭐 용두동, 휘경동, 그럼 저기 경희대하고 한국외대에 있는 그쪽이네요. 예, 청량리동, 예, 청량리. 그쪽입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예. 거기는 좀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습니까? 표심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강세긴 하죠. 예. 약간 뭐 험지로 분류되고 예. 또 그게 안규백 지금 장관이죠. 거기가 사선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 국방장관. 예. 하고 방위병 출신. 그렇죠. 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이제 되면서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이종배 예. 시의원님은 시의원하고 당협위원장하고 예. 일반인들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그 당협위원장은 예. 이제 보통 국회 그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고 예. 당선이 안 되면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사실상 국회의원 후보라고 보시면 되죠. 후보. 후보고 그 밑에 밑이라고 표현이 되죠. 아무튼 거기에 시의원 보통 2명 내지는 3명이 있고요. 예. 그 밑에 구의원이 4명, 5명. 요렇게 한 지역 갑을 했을 때 갑이라면 그 한 지역 국회의원 1명, 시의원 2명, 뭐 구의원 4명 요렇게 한 지역이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당협위원장 신청하신 그 동대문 쪽은 지방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예. 여야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구청장이 이필영 구청장 우리 국민의힘이고요. 국민의힘입니까? 그다음에 시의원 2분도 국민의힘입니다. 예, 그리고 구의원은 4명이 우리 국민의힘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절반은 됩니까?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절반보다 더 우세하죠. 왜 시의원들이 다 우리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년 전에 그 지방선거가 상당히 그때 선전을 해서 선전했죠. 그나마 예. 그래서 또 좋아진 측면이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요거 이제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시장이냐 민주당 시장이냐에 따라 저는 개인적으로 30석이 왔다 갔다 해요. 아,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에는 50표, 100표 그 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5, 60조의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당의 시장이 막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 예. 사람 인심이라는 게 자기 편안하게 해주고 또 민원 해결을 해주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가게 돼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당기들. 근데 박원순 동안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서울이 계속 선거만 하면 5석, 6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예. 내년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시장이냐 민주당 시장에 따라 저는 개인적으로 20, 30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지역이고 표 대결이 굉장히 치열하죠. 치열하죠. 50표, 100표 이런 우리 시의원 중에도 뭐 60표로 이긴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100표로 이긴 사람도 있고 500표로 이긴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박빙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이 어느 당이냐, 시구 의원이 어느 당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울시장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총선도 우리가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읽어주시면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동대문도 제가 이제 선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예. 저는 이제 요거 쭉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괴짜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마포. 예, 마포 뭐 개딸의 하수인 같고 막 맨날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계속 마포에서 당선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가만히 분석하니까 일단은 이제 선명한 자기 진영의 목소리로 자기 지역에 있는 지지층을 모아놓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가면 그 정청래가 그렇게 잘할 수가 없대요. 그 시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딴판이래요.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다르게 지역에서 잘하니까 이제 중도 뭐 무당층까지 표심을 하니까 서울은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중앙에서 싸울 때 선명하게 싸우고 그래서 우리 지지층한테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또 지역에서는 민원 해결하고 그 낮은 자세로 주민들 만나고 하면 그 표들이 모아져야 저는 서울에서 당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전면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예. 싸우고 지역에 가서는 제가 지역 활동을 한 3년 반 서초에서 했었기 때문에 예. 지역에 가서는 낮은 자세로 민원 해결하고 주민들 만나고 낮은 자세로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면 동대문도 해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대문의 수건 사업이 뭐냐면 시립 동대문 도서관이에요. 그게 도서관, 시립 도서관. 시립 도서관인데 그게 거점별로 짓고 있었는데 예. 그게 한 2천억 사업이 엄청 큰 사업입니다. 크네요. 수건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동대문 갑에 지원을 하고 그래서 동대문 도서관이 제가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 가지고 우리 소관 또 업무예요. 그게. 서울시 의회. 그렇죠. 예.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게 보류가 돼가지고 무산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 투자 심사에서 보류가 돼가지고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걸 제가 거기 이제 제 상임이 이제 소관 업무니까 거기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이거 꼭 있어야 된다. 이번에 안 되면 이건 앞으로 영원히 못하는 거다. 한번 무산돼 버리면 그래서 설득하고 협의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투자 심사를 통과했어요. 통과했어요.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역 민원 해결하고 수건 사업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저는 지지받을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대문 서울 시립 도서관은 1번 찍는 분이나 2번 찍는 분이나 다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다 좋은 거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근데 이제 이 동대문구에 지금 이번에 당협위원장 예. 이게 동대문 뭐 갑을이 있습니까? 갑을 있죠. 지금 신청하신 곳은 저는 갑이고요. 갑입니까? 민주당은 안규백 의원이고 을은 우리 김경진 위원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 거기 그러면 장경태 이 동대문 갑에 그럼 다른 분들은 뭐 지원 안 하세요? 한 분. 있어요? 예, 한 분 하셨고 그러시군요. 한 분, 예. 예. 그럼 뭐 2대1. 2대1입니까? 예, 2대 1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 뭐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종배 시의원님은 고발 황제입니다. 고발 왕은 오상종 단장이고 이종배 예. 시의원님께서 각종 이 고발 사건 이렇게 담당하셨는데, 예.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뭐 심야에 저 대리운전 많이 하셨다던데 그 이야기 좀 그렇죠. 해주세요. 대리운전이 어떻게 되냐면 예. 처음에는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예. 시민사회단체 활동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돈 3만 원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없고 하니까 예. 처음에는 한 번 정도 이제 단체에서 지원을 조금 해주다가 예. 뭐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래 이제 집에서 손도 벌리고 이렇게 막 꾸역꾸역 해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처음 꽃배달 알바를 했어요. 꽃 배달. 그 호루 이래 차 있잖아요. 예, 예. 운전해가면서 예. 이제 화환 같은 거 2개 이제 짊어지고 예식장에 배달하고 또 상가집 그 장례식장 배달하고 예, 그런 예. 일을 하다가 예. 그 동료 그 아시는 지인이 대리운전이 괜찮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대리운전을 2019년부터 해가지고 꽤 오래 했죠. 한 4, 5년 했죠. 그래서 오.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예. 낮에는 그래서 한 2시 되면 피크가 언제냐면 9시부터 2시까지가 제일 피크예요. 밤 예. 9시부터? 예, 대리운전은. 그럼 2시부터는 없어요, 손님들이. 예. 그럼 2시에 PC방 들어가서 고발장 막 쓰는 거죠. 아. 고발장 써서 새벽 첫 차로 집에 와서 씻고 아침에 고발장 접수하고 낮에 좀 자고 또 대리운전 하러 나가고 이 생활을 한 4, 5년 정도 했었죠. 아니 이런 사람들 좀 공천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말 저는 예. 이런 대목에서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사람들 왜 공천 그동안 안 주지? 뭐 택도 없는 뭐 어디 뭐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저들은 공천 쉽게 받는 것 같던데. 심사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네. 지금 그럼 대리운전 조금 더 물어볼게요. 대리운전 그 한 일주일 한 달 하면은 한 예. 얼마 법니까? 제가 이제 막 정말 그 이제 정말 돈이 없을 때는 예. 풀로 막 그냥 하고 막 했을 때는 그럼 밤에 한 몇 건쯤 할 수 있어요? 밤에 한 10건에서 한 20건 정도 하죠. 오, 예, 하고 최고 많이 벌었을 때 한 400만 원.
벌었고 보통 근데 그렇게는 정말 무리해야 되고 보통은 한 2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그럼 한 달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생활비 하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022년도 시의원 공천 신청할 때 예. 그때 심사비가 뭐 얼마 210만 원인데 저는 그때는 청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반 DC 해가지고 105만 원을 내야 되는데 예. 7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허허. 탈탈 끓었는데 예. 그래서 아침에 대리 한 2건 띄우고 충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7만 원 보태가지고 접수했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시의원은 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됐겠죠. 그죠? 예, 됐었죠. 아, 참. 오늘 이런 스토리 저 시청자님 처음 얘기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간절하게 지역 정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참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죠. 구청장이 되어야 예. 그 지역의 민생 경제나 민생 이 서민들 생활을 잘 보살필 수 있다고 예. 보는데. 그리고 한 가지 좋았던 게 예. 정말 생생한 민심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 이제 한 잔씩 대리운전 하면요. 그렇죠. 네. 다 한 잔씩 이제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코로나 때 엄청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TV에 이렇게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벌어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은 딱 없어졌잖아요. 예. 일이. 예. 그러면 딴 데 가도 다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그 다음 또 집값 문제도 예. 정말 그 한 30대 분인데 지금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집을 사지 마라 그랬어요. 맞아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그랬거든. 예. 신혼부부인데 엄청 고민을 했대요. 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유 그래도 자기는 문재인 지지자니까 그래도 정부가 사지 말라고 안 샀는데 전세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만에 그게 2배, 3배 올라 버리니까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못 사게 된 거예요, 집을. 그게 언론 보도 난 적 있어요. 저 예. 목동 아파트에 예. 뭐 이 집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불화가 생겼는지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죠.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집에 이제 두 채 있는 분도 있어요. 예를 한 채 있는데 상속 받으면 그 상속 안 받습니까? 어떡하십니까?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때는 집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아무튼 그분 말씀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뭐 팔면 세금 때려가도 손해보고 가지고 있어도 세금 맞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않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권이 이제 되는 게 있는데 교체되는 면도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좌파 민주당 정권은 주먹구구식이에요. 국민의 진짜 본질적인 삶에는 관심 없고 자기들 사리사욕 그렇지. 정치 노름밖에 정말 이 무도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에 도전하고 만약에 된다면 정말 제대로 한번 정말 모든 걸고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죠. 그 우리 정치인들 중에 사실은 우리 시청자님들 말로만 정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이종배 시의원님은 행동으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가슴에 열정으로 대리운전하고 컵라면 하나 먹고 그 고소장 만들어서 고발장 만들어서 제출하고 오전에 쪽잠 자다가 또 생활 전선으로 나가는. 이야. 에피소드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예. 될까요? 어떤 게 있었냐면 돈이 10원도 없어 대리운전 나가는데 돈이 10원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카드 결제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카드 결제하니까 현금으로 그걸 이제 현금이 있어야 컵라면으로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카드 결제하니까 카드 결제는 나중에 정산해서 돈이 들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쫄쫄 굶어가지고 그때 대리운전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기 당산 쪽이었는데 배는 고파 죽겠고 그래 보통 현금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이제 현금 주면 그걸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 그날따라 카드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쫄쫄 굶어가지고 그때 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고 그래서 그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하니까 웬만하면 저는 40 넘어서 엄마한테 손 벌린다는 게 이게 엄청난 불효잖아요. 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예, 예. 돈도 없어서 이러는 거. 그래서 그때 오랜만에 이제 보통 오랜만에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아이고 이럴 때 뭐 돈 없고 아쉬울 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서 저는 혼을 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걸리면 혼을 내겠습니다. 고소 고발을 해놓으시면은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예. 언제는 그 고소장 고발장이 효력을 미쳐서 그렇죠. 어떤 사법적인 처리 수준으로 가는 거죠. 가는 거죠. 혹시 뭐 소개하실 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그 채널A 사건 이동재 기자. 그때 저는 엄청나게 분노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유시민이 뭐 돈을 줬다고 해라 뭐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식의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동재 기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식의 허위 기자를 최강욱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올렸어요. 최강욱. 그래서 막 그 이동재 기자는 완전히 뭐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죠. 구속되고. 예, 구속까지 됐잖아요. 구속됐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허위 사실 유포로 최강욱을 고발했는데 결국은 대법원 한 작년이었는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벌금형 1,000만 원인가 그래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 최강욱이 벌금 1,000만 원 받은 게 우리 이종배 씨가 제가 했던 고발하신 거죠. 겁니까? 제가 했던 거죠. 아. 그래서 이동재 기자님도 오랜만에 연락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 그러면서 이동재 기자도 풀려나고. 그렇군요. 그때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런 식의 아무리 정치 장난질을 해도 이런 식의 장난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계속 고발하고 해가지고 이제 여론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동재 기자 풀려나고 벌금 맞았죠.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셔.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현재 어쨌든 이거는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하니까요. 예. 현재는 아직은 조금은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집권 세력이 이재명 정권이잖아요. 이제 평가 받을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대로 평가하면 이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은 내려갈 일만 남았지 이제 올라갈 일은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집값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에이펙의 뭐 관세 협상 이것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팩트 체크하면 저는 타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죠 지금. 말뿐이에요. 말. 말만 하면 뭐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주장밖에 없습니다. 주장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 나가면 그것도 저는 굉장히 저희가 득점을 하고 민주당이 실점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하기에 달렸고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서울시장 우리가 지역 민심을 많이 경청하시는 예. 그런 안테나가 많으시니까 예. 서울, 경기, 인천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서울은 집값 때문에 분노하죠. 지금은 완전 공산당식으로 토호제 만드니까 어떤 게 있냐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연거를 해서라도 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면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토호제로 다 묶고 나면 버리니까 현금 있는 사람은 사라는 거잖아요. 20대가 무슨 뭐 4억 5억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0대의 2030의 민심 위반이 엄청나게 지금 심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이제 경기도는 아무래도 좀 많이 거기는 서울이 보수화가 됐다면 거기는 아무래도 좀 진보화가 약간 된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모든 지역을 다 이길 수 없다면 이길 수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뺏어 와야 된다고 보고 인천은 어쨌든 유성복 시장님이 계시고 또 이제 시구 의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제 중앙에서 우리가 이제 바람을 타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게 시구 의원들도 지금은 진짜 막 전면전으로 가서 유인부라도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앙에 바람을 일으키고 지역에는 지역 현안 해결 이렇게 가야 되고 지금은 뭐 어쨌든 뭐 전면전을 할 때라고 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예. 지금 내란 특검에서 예. 소위 말해서 잡아 넣어가지고 그렇죠. 국민의힘 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만드는 교두보를 마련한 만들죠. 다음에 지방선거 전에 위헌 정당 해단 심판 청구를 넣으려고 하는 이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박균택 예. 이 검사 출신인데 예. 저 광주 뭐 광산갑인가 거길 거예요. 예. 박균택 의원을 고발했다는데 그 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박규택 얘기 민주당 의원이죠. 이분이 그 라디오 방송일 겁니다.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뭐 표결 방해했다는 게 뭐 입증됐다 뭐 이런 식의 그렇게 이야기했단 예 말입니까? 입증됐다는 요 워딩은 정확해요. 제가 이제 쭉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즉시 고발을 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의총을 열은 게 어떻게 표결 방해입니까? 그러니까요.
투표할 사람 다 했어요. 의총 오라고 그래. 저도 저 시의회도 의총이 있거든요. 안 가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방해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방해가 되려면 이렇게 의총 온 사람들 문을 쇠사슬로 잠가 놓고 나가지 마. 뭐 이런 이 정도가 돼야 방해인 거지. 의총이 열린다고 당사에서 이제 열었다가 국회가 났다 싶어서 국회 가서 의총 열었는데 이게 무슨 표결 방해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즉시 이제 고발을 했고 그래서 고발인 조사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이것도 예, 단독 보도입니다. 혐의는 어떤 거죠?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예, 명예훼손이네요. 입증됐다 이게 허위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고발인 조사를 받으셨네요. 예,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죠. 무슨 이게 표결 방해냐? 그 쭉 다 얘기를 해서 말이 안 된다. 의총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표결 방해냐? 표결 당시에 할 사람 다 했다. 의총이라는 것도 강제가 아니다. 자율이다.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온다. 의총한다고 107명이 다 오냐 아니다. 자유의사를 충분히 자기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무슨 이게 그 방해를 했다는 거냐.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뭐 강하게 얘기를 했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제가 수사관한테 강하게 얘기를 했죠. 민주당 박윤택 의원도 이재명 변호인입니까? 뭐 했을 겁니다, 이분도. 뭐 그러니까 뭐 이번에 공천을 받고 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단체로 좀 실성한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 이제 특히나 또 이재명이 이 나눠주기를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뭐라도 걸리면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이 이상한 짓을 이제 이재명 옹호를 위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다 되돌아갈 거라고 보고 그래도 제1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이렇게 구속시키겠다고 체포동의한 이거는 진짜 정치 금도를 넘었어요. 아무리 사전 결단으로 싸워도 그래도 해서는 안 될 짓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정치판이 시궁창 같아도 그래도 지켜야 될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이거는 금도를 넘었어요. 제1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그것도 터무니없는 혐의로 구속시키겠다고 체포영장을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 하는 이런 무도한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한테 다 되돌아갈 거라고 보고 반드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댓글에 와 우리 이종배 시의원님 그 대리운전 하시면서 그렇게 그 고소장 고발장 와 정말 그동안 몰랐다 이런 분도 계시고 깜짝 놀랐다 뭐 예. 응원한다 이런 지지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이종배 정치인이 꾸는 꿈 예. 한 말씀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어쨌든 뭐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장 소신은 뭐냐면 공정사회입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없이 살고 이렇게 이제 공정에 대한 그런 우리 2030의 갈망을 저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땀 흘리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이 반대가 누구냐면 조국이에요. 조국. 왜냐면 개천에서 용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개천에서 붕어 가재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인 거죠. 누구도 노력하면 용이 될 수 있고 누구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원하는 대학 이런 공정한 사회. 이게 저는 사회를 발전시킨다. 선의의 경쟁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길러지고 이 실력이 저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킨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배경 상관없이 부모 잘 만나고 돈 많고 이런 상관없이 누구든 몸뚱이 하나만 있어도 경쟁해가지고 선의의 경쟁해서 성공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저는 최종적으로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예, 너무 예. 감사드리고 마무리 발언 잠깐 해도 예 될까요? 하십시오. 예. 저는 늘 저의 그 제1 목표가 이영풍 TV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과 많은 지지 또 번창하시기를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밤늦게까지 대리운전 하시면서 정말 사회 정의를 가로막는 그런 세력들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고소고발전을 통해서 투쟁하는 이종배 시의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 앞으로 잘 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국회에 들어가야 대한민국 정치가 좀 맑아지고 혁신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